오늘 가등기를 다 볼 거예요. 아주 어려운 것까지 다 볼 생각인데요. 먼저 가등기 개념을 보시면 가등기 개념은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금을 지불했고요. 중도금까지 지불된 상태입니다. 갑은 을에게 등기해 줍니까? 등기 안 해줍니까? 아직 안 해주겠죠.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가 안 됐죠. 따라서 을은 등기 명의를 갖지 못할 겁니다.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만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직은 등기 명의를 갖지 못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 못했겠죠. 이 상태에서 갑은 병과 나중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의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매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중매매. 그렇죠.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이유는요. 지금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병이 경쟁이 붙은 겁니다. 그 경쟁에서 승리한 게 병이에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절대적인 선이에요. 절대적인 선이라서 이 매매는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유효다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범죄가 개입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민법에서 적극 가담이 이루어지게 되면 배임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때는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칙은 유효하지만 범죄가 개입되면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것이 유효하다면 이 등기도 유효하게 될 겁니다.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을이 먼저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리고 일부지만 대금도 먼저 지불했습니다. 일부지만. 그런데 소유권은 병이 채가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을을 보호할 장치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등기 청구권에 병보다 앞선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등기하는 방법을 마련해 놨는데 이를 가등기라고 불러요. 임시 가짜를 씁니다. 임시로 등기를 하는 방법, 가등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이를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민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담보 가등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죠. 두 번째,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잔금을 지불했다면 나중에 본래의 등기를 할 겁니다. 이걸 본등기, 본래의 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본등기 시점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본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겠죠. 정확하게는 접수 시점에 효력이 발생할 겁니다. 이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만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낸 등기입니다. 따라서 효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위 보존의 효력.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점에 나타납니다. 다만 본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났지만 순위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겠습니까?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것이 1순위고 이것이 2순위라고 한다면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은 가등기 시점이기 때문에 누가 앞서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까? 을이 앞서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게 민법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죠. 본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나지만 가등기 시점에 순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병에게 해준 이 등기는 소유권이 없는 갑이 해준 등기와 마찬가지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따라서 이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되셨나요? 그렇죠. 이게 민법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가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이 있을 겁니다. 이 요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을에게 순위를 보존시킬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이 될 것.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
부동산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가능해요. 본등기를 하기 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는 거죠.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나죠. 따라서 물권 변동의 청구권을 목적으로 한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도 가능하니까 대항력 발생하기 위해서 따라서 이것도 가등기가 가능해요. 세 번째, 가등기를 한 다음에 무슨 등기합니까? 본등기를 합니다. 따라서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도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역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지역권 이전에 가등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됩니까? 기록되지 않습니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합의 지분의 이전 등기라는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합의 지분의 이전 등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합의 지분 이전에 가등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 부동산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청구권을 부동산의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가능하니까 반대 해석사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을 근거로 한 청구권이에요. 따라서 물권자만 이 물권적 청구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을이 물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이 시점에 물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을은 이 본등기를 갖춰야지만 물권을 취득하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본등기 이후에 나타날 겁니다. 맞습니까? 본등기 이전에 을이 갖는 청구권은 뭡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따라서 이 가등기는 본등기 이후에 합니까? 이전에 합니까? 이전에 해요. 채권적 청구권 단기에서 하는 등기가 가등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가 가능하지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죠. 순위 보존의 필요성은 우리 등기법에서 세 가지 경우 인정하는데요. 첫 번째.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에 대해서 보존의 필요성을 우리 등기법이 인정을 해줍니다.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에 대해서 우리 등기법이 순위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줍니다. 권리 변동은 민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변동을 우리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이렇게 표현하고 처분 제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 가등기라는 것은 물권 변동의 본등기를 하기 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죠. 즉 물권 변동의 등기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인정이 됩니다. 그럼 이 물권 변동은 요것만 변동이에요. 이것과 같은 건 요거예요. 이 보전은 물권 권리 변동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전은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전 등기가 된다고 해서 물권을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했죠. 처분 제한은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거예요. 권리 변동과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권리 변동 어디 갔어?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만 변동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느냐? 보전 등기와 처분 제한 등기는 권리 변동에 관한 등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따라서 가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